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자 하버에 대한 자료인데 하버는 뭐 공기로 빵을 만든 과학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랄까요, 질소비료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 질소비료의 재료가 바로 암모니아 되겠습니다.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이때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재료는 이 수소기체와 바로 기억기체가 해당하게 되겠는데, 암모니아는 원소의 종류가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잖아. 이때 수소가 문제로서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 기억기체는 질소기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소기체라면은 N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 N2와 H2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개수 맞추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소 2개니까 여기에 질소 원자도 2개가 되고, 그러면 수소 원자수가 6개가 되니까 얘가 분자수가 3개가 되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억기체는 질소가 되는데 학교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뭐 기억은 뭐 SiO2 유리의 주성분, 니은은 암모니아, 뭐 디귿은 에탄올 했을 때 탄소 화합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암모니아는 탄소 화합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질이 있는데 일단은 아세트산, 에탄올, 포도당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했는데 산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산성이다 라고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산이라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H+를 내놓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H 끝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몇몇 학교에서는 아세트산뿐만 아니라 폼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폼산 같은 경우에는 HCOO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H가 떨어져 나가는지 요 H가 떨어져 나가는지 학교 내신에서 묻는 학교가 가끔 있는데 이때 끝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간다. 오른쪽 끝에 있는. 그래서 HCOO- 음이온과 H+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산이든 아세트산이든 요 COOH 카복실기에 있는 H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에탄올이 손소독제라는 거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 디귿, 가부터 다는 모두 탄소화합물,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인 등이 서로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탄화수소인가 아닌가도 잘 봐야 되잖아.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지만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그런 녀석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탄소화합물이긴 하지만 탄화수소는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학 동아리 면접인데 결국에는 면접 교실이 A학년 B반이다. 이 A와 B를 찾아서 면접 교실로 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접 보기도 참 힘드네요. 자, 일단은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원자량들이 각각 나와 있고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6이잖아. 그래서 1몰의 질량이 16g인데 32g이 있으니까 1몰의 질량보다 2배 있으므로 A는 2몰이다. 자, 그리고 요 A몰, 즉 메테인 2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양은 B몰이다 라고 했는데 메테인 1몰이면은 탄소 원자 1몰, 수소 원자 4몰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메테인이 2몰이 있다. CH4가 2덩이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1몰당 수소 원자는 4몰이 있는데 메테인 전체가 2몰이 있으므로 그때 들어있는 수소의 양은 8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서 2학년 8반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아세튼의 연소 반응식인데 아세톤. 자, 이때 이 아세톤과 같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녀석들 또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친절하게 탄소의 개수, 즉 이 아세톤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를 알려줬습니다. 즉 탄소의 개수를 미리 맞춰준 거죠. 그럼 이제 수소의 개수는 몇 개냐? 6개지, 6개. 그래서 여기에 H2O에만 수소가 있기 때문에 H2O의 개수는 3이라고 하면 수소의 원자수가 맞춰질 거고, 그 다음 이쪽 반응 후에 전체 산소 원자는 여기에 6개, 여기에 3개에서 9개의 산소 원자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도 보통 9개의 산소 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O2가 나오고 우리는 산소 원자수가 홀수로 떨어지면 분수를 많이 썼잖아. 그래서 2분의 9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산소가 여기에 있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세톤의 개수는 1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산소 원자는 9개인데 이미 여기에 1개가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AO2에 있는 녀석의 산소 원자 수가 8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B분의 A 값은 3분의 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입니다.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가 되는데 베릴륨, 탄소, 질소 이렇게 되겠죠. 베릴륨은 원자 번호 4번이니까 전자 4개, 탄소는 6번이니까 6개, 질소는 원자 7번이니까 전자 7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싸움 원리, 그 다음 훈트의 규칙을 만족해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위배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 그 다음 싸움 원리와 훈트의 규칙이 위배되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즉 가능은 하지만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베릴륨의 전자 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륨 보면 1S에 2개, 2S에 2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2S에 하나만 채워지고 2P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버렸죠. 즉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싸움 원리를 위배한 거다. 그래서 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가 채워졌는데 첫 번째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런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졌네요. 그럼 얘는 바닥 상태일까 들뜬 상태일까? p오비탈 3개 px, py, pz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 우리가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고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px, py, pz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것은 어디에 먼저 채워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훈투의 규칙도 지금 만족하고 있게 되겠죠.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그 다음 7번 질소는 1S에 2개, 2S에 2개, 훈투의 규칙에 맞도록 최대의 홀전자 수가 나오도록 배치가 돼 있으므로 질소도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기억,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게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나는 전자가 쌍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채워진 게 아니라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됐기 때문에 훈투의 규칙이 만족한다. 그리고 다도 마찬가지로 싸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 훈투의 규칙이 모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오비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구형이면 S오비탈, R형이면 P오비탈, 그리고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와 크기가 커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양자 수가 이미 나와 있어. 너는 구형이니까 S오비탈, 그리고 너는 R형이니까 P오비탈인데 근데 Z축 방향에 PZ오비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구형인데 더 크니까 주양자 수가 얘보다는 더 크겠지? 당연히 3이고 구형인 S오비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기억, 가는 2S오비탈이다. 주양자 수가 2고 구형이니까 2S오비탈. 그 다음 니은, 다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은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이 말은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것은 S오비탈.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있는 P오비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S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없다. 거리만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 전자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는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3S오비탈의 전자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가 되겠죠. 자,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P오비탈이라면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PZ오비탈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PX, PY, PZ의 전자가 2개씩 들어가니까 전체 P오비탈은 6개까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선 PZ라고 했으니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2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 나보다 큰 게 아니라 다와 나가 같다라고 하셔야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몰농도 문제네요.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인데 이때 화학식량 A 1몰의 질량이 60g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AWg을 물을 모두 녹여서 500ml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Wg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몇 몰인지도 모르고 이 500ml의 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500ml 중에 100ml를 이렇게 취한 거죠. 즉
이때 여기 있던 용질의 양이 어떻게 돼? 5분의 1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더니 몰농도가 0.05몰농도 1리터를 만들었는데 1리터면 1000m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물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농도는 변하지만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몰농도는 공식 안 잊어버렸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몰농도 문제는 용질만 잘 추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 1000ml에 0.05몰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미리몰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0.05 곱하기 1000이면은 50m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0ml에 농도를 모르는 A용액 100ml에 물을 넣어서 0.05몰 1000ml가 됐는데 그때 용질의 양이 50ml몰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50ml몰이 이렇게 들어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 500ml에서 5분의 1 취해서 이렇게 가져온 녀석이므로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가려면 5를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500ml에는 용질의 양이 250ml몰이 들어있는 거고 250ml몰이라면 0.25몰 되겠습니다. 0.25몰이면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Wg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Wg은 1몰의 질량이 60g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15g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원자와 이온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X는 원자 상태잖아. 원자 상태라면은 전기적 중성이니까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원자 번호 8번이고 자, 그 다음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 질량수니까 너의 질량수는 16인 녀석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Y이온인데 Y이온은 지금 전자를 한 개 잃어서 10개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성자수는 전자수보다 양성자수는 한 개 많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11개 그리고 중성자수가 12개니까 질량수는 2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Z-일까 음이온이 되겠는데 중성자수는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전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하나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가 10개 있는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므로 양성자는 9개, 즉 원자 번호는 9번 플루오린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X의 양성자수는 원자 상태니까 전자수와 같은 8이 되겠고 Y의 질량수는 중성자수와 그 다음 양성자수의 합이므로 23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 원자 번호는 8번, 11번, 19번 그래서 Y가 가장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기억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X의 동위원소인데 동위원소가 질량수가 A인 X인 녀석과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X인 녀석이 75대 25, 즉 3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 자, 그때 기억 중성자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중성자수는 우리는 질량수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위원소는 양성자수는 같잖아. 결국에는 질량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동위원소에서는 중성자수 때문이다. 자, 이때 질량수가 A 플러스 2가 A보다 크니까 당연히 중성자수도 동위원소이므로 질량수가 큰 녀석이 중성자수가 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X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1이다. 뭐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 있겠죠.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딱 1대1, 50대 50으로 있을 때 평균 분자량이 딱 중간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래서 A 플러스 1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녀석, 질량수가 A인 녀석이 A 플러스 2보다 더 많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A 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질량수가 A인 녀석과 A 플러스 2인 녀석이 몇 대 몇? 3대 1로 있는데 멀리 있는 게 내 거다. 멀리 있는 게 내 거다.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은 얼마가 돼? A 플러스 0.5가 평균 원자량이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자연계에서 분자의 존재 비율
당연히 이 원자, 질량수가 A인 X 원자가 질량수가 A 플러스 2인 X보다 존재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녀석 두 개가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존재 비율이 크겠지. 다만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확인해 보면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에서 16분의 9. 그리고 이 녀석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 즉 9대 1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예요. 내신에서도 그렇지만 바닥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양자수와 방위양자수가 각각 n과 l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를 이 표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주양자수라는 것은 1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 방위양자수는 0부터 해서 2, 3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n-1까지 나타나잖아. 이때 이 방위양자수는 뭘 결정을 해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지. 그래서 L값이 0이면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2면은 D오비탈, 3이면은 F오비탈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주양자수 1이면서 L이 0이면 1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그 다음 2, 0이면 2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2, 1이면 2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각각의 칸에 맞춰서 쓰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2번이기 때문에 1s2가 전자 배치의 끝이잖아. 그래서 A는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10번이야.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 2p에 6개 이렇게 채워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A는 2라고 했으니까 똑같네. 그 다음 1S에 2개, 2S에 2개, B는 2P에 들어가는 거지. 2P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6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8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 뭡니까? 일단은 기체에서만 성립하고요. 온도와 압력이 같다. 그러면은 부피비는 몰수비, 분자수비와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밀도비가 뭐와 같다? 밀도비는 분자량비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이 같은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비가 분자량비다. 이 말은 B분의 A의 밀도가 3이라는 것은 A의 밀도가 B보다 3배고 분자량도 3배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A의 분자량을 내가 3이라고 한다면 B의 분자량은 1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몰수비, 부피비, 분자수비가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부피비가 1대 3이니까 분자수비, 몰수비도 1대 3이야 라고 이렇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자량이 3인 녀석이 1개가 있고 분자량이 1인 녀석이 3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기 볼까요? 기억. 문제가 뭐니? 나가 가보다 더 큰 거니까 일단은 분자수는 3개 하나므로 나가 더 크고 질량은 분자량이 3인 게 하나 있고 1인 게 3개 있으니까 질량은 같다. 그래서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분자량은 밀도비와 같으니까 A가 3, B가 1이므로 분자량은 A가 더 큰 게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세 가지 수용액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와 나는 A 수용액, 나는 B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용액의 용질의 질량이 모두 같다. 용질의 질량이 모두 같다는 것과 A의 화학식량이 40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니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지? 자, 다행히 리터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몰수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이므로 가 속에 들어있는 A의 몰수는 2몰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용질의 질량이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이 세 용액은 A 2몰만큼의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A 1몰이 40이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는 모두 80g의 용질이 A와 B 관계없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나는 일단은 A 같으니까 질량이 80g으로 맞춰도 되지만 몰수가 2로 이렇게 맞추셔도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얘가 2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때 부피는 4리터라는 거 간단하게 첫 번째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다와 같은 경우에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니까 얘는 0.8몰인데 0.8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80g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B의 분자량은 화학식량은 얼마가 될까요? 이 녀석의 화학식량은 100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몰이 100이니까 80g이 0.8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지? 자, 보기 볼까요? 기억! 가에 녹아있는 A는 2몰이고 그리고 80g이다. 그 다음 니은 V는 여기서 용질의 양이 80g 그리고 A 같기 때문에 똑같이 2몰이 나오려면 나의 부피는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0.8몰이 나오는데 이 0.8몰이 80g이 되려면 B의 화학식량은 100이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에 오비탈 전자준위가 있는데 오비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라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겠죠? 자, 세 가지 오비탈이 나와 있습니다. 2p, 3s, 3p가 나왔는데 가나다가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때 힌트로는 n-1분의 n 플러스 1이 n-l분의 n 플러스 l이 나와 있는데 자, 그 값이 1, 2, 3인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 빠르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p, 3s, 3p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이 녀석들의 n 플러스 l 값과 n 마이너스 l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n은 앞에 있는 큰 숫자 주양자 수가 되겠고 l은 0, 1, 2, 3 이렇게 되는데 l이 0이면 s오비탈, l이 1이면 p오비탈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너는 주양자 수가 2고 p오비탈이니까 l은 1이 되면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주양자 수는 3이고 s오비탈이니까 L값은 0이잖아. 그래서 얘도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3인데 3에서 0을 뺀 거니까 똑같이 3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얘는 주양자 수가 3이고 L값이 1이니까 합이면 4, 차면은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매칭을 해보면 n-l분의 n 플러스 l 값이 3인 것은 2p 오비탈. 그 다음 1인 것은 3s 오비탈. 그 다음 2인 것은 3p 오비탈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수를 빠르게 매칭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 다는 2p 오비탈이니까 틀렸고요. 가의 자기 양자수는 어떻게 돼? L 값에 대해서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해서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 순차적으로 일씩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가는 S오비탈이니까 L값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ML 값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ML 값은 즉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인데 S오비탈에는 한 칸밖에 없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에너지 준위. 우리 오비탈에서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로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먼저 채워진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혹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으로 가서 어떤 원자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수소 원자인지 아니면 수소를 제외한 다전자 원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자, 왜냐하면 수소 원자라면은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에만 영향을 받고 오비탈의 종류에 의해서는 결정을 받지가 않죠.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나와 같은 경우에는 3p 오비탈이고 가와 같은 경우에는 3s 오비탈이잖아.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이게 같기 때문에 틀리는 건데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라면 이게 또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고 에너지 준위를 물어봤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물어봤다. 특히 주양자 수가 같은 서로 다른 오비탈을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혹시 수소 원자인 걸 놓치진 않았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 세 가지 리튬, 붕소, 산소 중에 X, Y, Z를 골라라는 얘기인데 이때 힌트로는 홀 전자수분의 원자과 전자수, 그 다음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빵 되겠고
홀전자 수는 10, 12, 32, 10. 오비탈 전자 배치 해가면서 각 원자의 홀전자 수 찾으면 안 되겠지?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원자가 전자 수, 그 다음 홀전자 수.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원소니 1족인 리튬과 13족인 붕소와 그 다음 16족인 산소 이 세 녀석의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를 딱 했을 때 리튬은 1이 나오고 붕소와 산소는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너는 리튬이라는 걸 첫 번째 찾아낼 수 있고요. 리튬은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Y는 홀전자분의 원자가 전자수가 3인데요. 붕소도 3, 산소도 3입니다. 즉 여기에선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마지막 힌트는 뭐야? 바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붕소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가 채워져 있잖아. 그래서 Z가 붕소가 되겠고 그럼 자동적으로 네가 산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도록 조금 연습하셔야겠죠? 딱 붕소 떠오르면은 S오비탈인 전자수 4개, P오비탈인 전자수 하나. 산소는 오마이갓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가 4, 4로 같은 산소. 그 다음 6, 6으로 같은 마그네슘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딱 어떤 원소 보면은 S오비탈 수, P오비탈 수, S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 또는 홀전자수 이런 것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보기 봅시다. 기억 X는 리튬 맞고요. 그 다음 A는 산소에 해당하는 P오비탈의 전자수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 디귿 Z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개다 라고 했는데 Z는 붕소잖아.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개, 2개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편집을 했는데 자, 이 실험기구를 이용해서 마그네슘과 염산을 반응을 시킵니다. 그때 발생하는 기체가 이 주사기를 밀어서 그 X의 부피를 마그네슘의 질량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해 보죠. 개수는 모두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수가 일치하는지 요거를 판단하면 되겠고 또는 마그네슘은 금속이잖아.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우린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탄산칼슘과 같은 녀석은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금속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X기체는 수소 기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옳다라는 걸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가설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X는 H2 기체,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 니은 이 가설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가설, 이 실험을 해보니까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에 비례한다. 즉 발생한 이 기체의 부피는 반응한 마그네슘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질량이 처음 질량을 반응을 시킨 질량보다 2배, 3배 갈수록 발생한 기체의 부피가 2배, 3배 되고 있죠. 따라서 니은 가설도 맞는 것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1몰의 부피를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이때 반응한 마그네슘의 몰수와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나와 있는 거잖아.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반응한 마그네슘의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반응한 질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부피가 리터로 다행히 나와 있네. 밀리리터인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자, 이거랑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가 같은데 기체의 부피가 나왔을 때 몰수는 1몰의 부피분의 부피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1몰의 부피를 모르니까 V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한 기체의 부피, 리터여야 됩니다. 반드시 밀리리터를 환전이란다.
환선을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어쨌든 0.01은 이렇게 약분되므로 V는 얼마가 된다? 24, 즉 1몰의 부피도 2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몰농도 문제인데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요거 공식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그 공식을 막 복잡하게 쓰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용액의 희석과 혼합에서는 용질의 양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리몰 한번 써볼게요. 자, 0.1몰 농도 10ml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0.4몰 농도 20ml를 첨가를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몇 미리몰 있었다? 1ml 이렇게 있었는데 추가로 얼마를 집어넣은 겁니까? 0.4 곱하기 20 하면은 추가된 용질의 양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8ml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몇 ml이 있어야 돼? 9ml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따라서 너랑 너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얼마? 0.3몰 농도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추가했어. 물만 추가하면 농도는 바뀌겠지만 용질의 양은 똑같이 변화가 없이 9ml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0.2랑 얼마가 곱해야 9가 나오겠습니까? 4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0 플러스 V가 45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V는 15가 된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A 곱하기 V는 0.3 곱하기 15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니? 4.5? 4.5면은 2분의 9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풀다가 조금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X가 W야겠죠? W. 문제 풀다가 갑자기 왜 X지?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학생도 있었겠지만 이거 오류네 라고 빠르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을 거예요. 봅시다. 자, 일단은 A가 V리터 있을 때 Wg 있었고 B를 4Wg 넣었더니 그랬더니 부피가 3Vml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V랑 W를 모두 1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 W1, V도 1이라고 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우리는 부피 B는 몰수비에 관련이 있으므로 몰수비에 비례하므로 A가 1리터, V리터 있어. 그럼 너 한 개 있고 그때의 질량이 1g, 1몰의 질량이 1g이니까 너의 분자량은 1이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다가 몇 몰인지 모르는 B4Wg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A의 양은 처음과 똑같이 1g이 그대로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X로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Wg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B4Wg을 넣었더니 반응하지 않으면 이 녀석은 처음과 똑같이 1몰, 한 개가 있었을 텐데 B를 집어넣었더니 3리터, 즉 3몰, 3개가 됐네? 그러면 B는 2개가 추가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개의 B의 질량이 4W, 4g이니까 B의 분자량은 2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여기서 Xg이 나오는데 A는 몇 g인지 모르겠지만 B는 2Wg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4Wg이 바로 B 2개, 2몰에 해당하는 양인데 얘의 절반이 됐으니까 분자수, 몰수도 절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B는 처음에 2개 있었는데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3개가 될 거고 그랬더니 전체 기체의 양이 7개, 7몰이 됐지? 그러면 A는 4몰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한 녀석은 처음에 1개 있었는데 4개가 됐으니까 추가한 건 3개가 되겠고 A의 1몰의 질량이 1이니까 너는 3Wg이 이렇게 들어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한번 보기 봅시다.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 그리고 곱하기 X를 하라고 했어요. A의 분자량은 1이다라고 했고 B의 분자량은 2개의 B가 4W니까 2W 그리고 X는 3몰에 해당하는 3개에 해당하는 A의 질량이기 때문에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W도 1, V도 1로 이렇게 놓고 풀었기 때문에 답은 6W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1g당 단위 질량의 처리, 이거 잊어버렸으면은 조금 시간이 걸렸을 문제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1g당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 질량분에 이렇게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 반면, 이런 문제를 빨리 풀려면 1g당은 같은 질량당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같은 질량일 때의 분자수, 즉 가와 나는 너 가 2개일 때랑 너 5개일 때의 질량이 같다란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래서 개수비와 분자량은 반비례하므로 너 2개일 때의 질량과 너 5개일 때의 질량이 같아? 그럼 분자량비는 5대 2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분자량은 5인데 2개 있으니까 전체 질량이 10, 분자량이 2인 나가 5개 있으니까 전체 질량이 10. 이렇게 같은 질량일 때 분자수가 2대 5이므로 분자량의 비는 5대 2다. 1g당이라는 것을 같은 질량일 때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두 기체는 A2와 BA3인데 딱 봐도 BA3가 더 무겁잖아. 그래서 분자량이 더 큰 가가 BA3가 되겠고, 그리고 분자량이 작은 나가 A2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보기 볼까요? 기억, 가는 분자량이 더 큰 BA3이고, 자, 그 다음 A2가 2니까 A 하나의 원자량은 1. A가 원자량이 1인데 BA3가 5이므로 B의 분자량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B의 원자량분의 A의 원자량은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1g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미 다 써져 있잖아. 2개, 5개일 때의 질량이 같다며 그때 원자수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A3가 2개 있을 때의 원자수와 A2가 5개일 때의 원자수 물어보는 거잖아. 그게 1g당 전체 원자수잖아. 자, 따라서 얘는 4원자 분자인데 2덩이 있으니까 전체 원자수 8개. 이 녀석은 A2, 2원자 분자가 5덩이 있으니까 같은 질량일 때 원자수는 10개 해서 나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되겠네요.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근데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자수, 양성자수, 원자수 이런 거 셀 때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용기 가와 나가 들어있는 CO2와 H2O가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힌트. 질량수가 18인 원자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의 질량수가 18인 산소 원자수와 산소 원자수가 몇 개 있는지 먼저 찾아내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미지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16산소와 12탄소가 있을 때를 얘기고, 얘는 12탄소 하나와 18탄소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12 플러스 36이니까 48이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1몰의 질량이 48g이란 얘기니까 A란다. 가 24g은 2분의 1몰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18산소의 18산소 안 이상하지? 18산소의 원자수는 얼마냐? 원자의 원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작은 숫자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1몰의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전체가 2분의 1몰이니까 너는 18산소가 자꾸 이상하네.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1개가 있다. 선생님 머릿속이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질량수가 18인 산소는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질량수가 18인 산소를 포함하는 물 분자는 2분의 1몰 있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 산소 원자가 2분의 1몰 있고 여기에서는 1몰이 있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냐면은 2 플러스 18이니까 분자량이 20이고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므로 이 Y값은 10g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 하나 찾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로 X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중성자의 양은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의 중성자 수를 먼저 세고 나의 중성자 수를 맞춰가면 되겠지? 자, 이때 항상 요거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수 일단은 전체는 2분의 1몰이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써주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일단은 얘는 원자 번호 6번이니까 탄소 속에 있는 중성자는 6개. 얘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중성자 수 10개로 또 끝내면 안 돼. 여기 2가 또 있잖아. 그래서 산소 원자 하나당 18산소 원자 하나당 중성자 수가 10개인데 O2니까 곱하기 2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요 전체 몰수 고려 안 하거나 뒤에 있는 원자의 개수 고려 안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술술 풀리다 보면 오히려 그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따라서 이때 중성자 수는 몇 개냐면 26 나누기 2니까 13개가 되겠습니다. 13개. 그래서 가와 나에서 중성자 수는 13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성자 수는 얘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그리고 얘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중성자 여기엔 없고요. 여기에는 8개가 있죠. 8개. 근데 X몰 있으니까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는 8X 플러스 여기에 있는 중성자 수 2분의 1 먼저 고려해 주세요. 반드시 전체 몰수. 그리고 수소에는 중성자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산소도 얘는 18산소니까 이제 중성자 수가 10개가 돼야겠죠. 10개. 또 요 2분의 1 같은 거 빼먹으면 안 된다. 몰수 반드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3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은 5니까 넘어가면은 너는 8이 되겠고 따라서 x는 1이라고 하겠다. 정답은 x 플러스 y 11,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일단은 A의 개수는 모르지만 B의 개수는 같다. B가 소모되는 만큼 C가 생성된다는 거 먼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 A의 질량은 알려주진 않았지만 B의 질량, 전체 기체의 부피,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죠. 그 다음 남은 반응물의 종류와 질량, 한 개 반응물을 알려준 거네.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 알려줬으니까 뭘 알려준 거야? 전체 변화량까지 이렇게 다 알려준, 거의 다 알려준 친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반응 전 B의 질량은 30인데 얘는 B가 남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B는 32g이 있었는데 8g이 남았으니까 너는 24g이 쓰였어 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체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B가 24g 반응하면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실험 2에서는 A가 남았네. A가 남았는데 그 말은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그때의 전체 변화량은 11에서 5가 남은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가지고 한번 찾아보죠. B가 마이너스 24g일 때 전체 변화량이 3이잖아. 마이너스 3이잖아. 자, 따라서 너의 질량이 24일 때 그때 마이너스 3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B의 분자량은 얼마가 돼? 24가 되고 A의 개수는 3이 됩니다. 개수의 합이 너랑 같으니까 전체 변화량과 A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라는 걸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B가 24g 이렇게 반응하면은 전체 기체의 부피는 남아있는 B와 C의 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이 8g은 몇 몰에 해당하는 거야? 분자량, 너가 24g 반응하면 1몰의 질량이 24니까 분자량이 24이므로 8g은 3분의 1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B가 24g이 반응했는데 그때 이 녀석이 B가 1몰이면 C도 1몰 생성되는 거잖아. 뭐가 이상하지 않니? 이때 반응 후 전체 기체는 B 3분의 1몰, C 1몰이 이렇게 남게 됐는데 전체 기체의 부피는 2V다라고 했지. 안 맞잖아. 그래서 나의 가정이 잘못됐구나. 어떤 가정이? B의 분자량이 24라는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일 때 마이너스 3인데 그러면 한번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보죠.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얘의 3분의 1만 반응해야겠지? 그래서 너가 8g 이렇게 반응한 거야. 그러면 B의 분자량도 8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너의 개수는 1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너가 24g 반응했으면 C는 B가 3배 반응했으니까 너도 3배 생성돼야 되잖아. 그리고 이 녀석은 B가 1몰 있는 게 되겠지. 벌써 4몰, C가 만들어지는 순간 2몰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8g 반응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지금 뭐뭐 했습니까? B가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인 경우와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했지? 그럼 남은 게 뭐야?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하나 남았겠네요. 그러면 이 전체 변화량과 A의 개수는 이렇게 같고, 그러면 24 반응할 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3분의 2. 그러면 이 값도 3분의 2가 되면서 16g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16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얘가 1.5배 반응했네. 그러면 C도 1.5배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8g은 뭐에 해당해? 따라서 2분의 1 B에 해당하는 거니까 B와 C의 몰수의 합이 2몰로서 이제서야 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2고 A의 개수는 2이면서 B의 분자량과 질량 B까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분자량이 16인데 48이라는 것은 3B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죠. 3B. B 3몰이 있는 거야. 근데 반응 전에는 전체 11몰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8몰의 A가 이렇게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8몰의 A가 있었는데 전체 한 개 반응물이 B고 B 3몰이 모두 반응하면은 개수에 비해서 3배 반응했으니까 너도 3배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A는 6몰이 반응해야 되므로 이때 남은 A는 2몰이 되겠습니다. 2몰. 그래서 다시 B가 3배 반응했으니까 A도 개수에 대해서 3배 반응해야 되고, 따라서 A는 6몰이 반응해야 돼. 따라서 8A에서 6몰의 A가 반응하니까 2A몰이고 요게 30g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은 게 5B라고 했는데 A가 2몰 반응했고 B와 C의 개수가 같으니까 B가 3몰 반응하면 C도 3몰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가 30g이잖아. 그럼 너 30이고 두 개의 A가 30이니까 분자량은 15.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된 C는 48, 46이지. 그러면 분자량도 46 해서 모든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A분의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 물어봤지?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냐? 2가 되겠고요. 이때 C에서 생성된 양,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죠? C가 3개 반응에 3개 생성됐으니까 46 곱하기 3 해도 되고, 그 다음 B가 3배 반응했으니까 너도 3배 더 생성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6 곱하기 3이니까 138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38이면 69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